보면은 if와 count 블랭크가 나왔네요. 자, count 블랭크 범위를 지정하면 공백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if 함수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1주차, 2주차, 3주차가 모두 출석했으면 객은,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모두 출석했다라는 개념이 동그라미가 들어온 게 지금 출석한 개수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의 개수가 3개예요 하고 출석을 처리할 때는 count if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백이 아니에요 해서 공백이 아닌 게 3개면 또 개근이에요. 그때 count a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에서는 모두 출석했으면 개근인데 count 블랭크를 여기다 쓴다는 거는 여기 이주호라는 사람을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하루 결석을 했잖아요. 그래 count 블랭크를 뭘 구하는 거냐면 결석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함수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ount 블랭크를 쓰라 그랬으니까 결석의 개수를 구해서 결석이 0이면 개근이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3개예요. 개근할 때는 count if. 공백이 아닌 개수가 3개예요. 그럼 count a. 근데 count 블랭크 썼으니까는 결석이 0예요. 그러면 개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뭐를 쓰냐에 따라 true, false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unt 블랭크를 쓰라 그랬으니까 count 블랭크에 의해서 백성수라는 사람의 결석 일수를 구하는데 이 값이 0이에요. 자, 이제 좀 실력이 좀 늘어났으니까 이제 true, false까지 바로 끝나는 걸로 해요. 값만 구하고 보지 마시고.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값 구하시고 비교 연산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count 블랭크에 의해서 결석의 일수를 구하는데 그 값이 0이에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true가 된 것들은 동그라미가 3개인 부분이죠. 그리고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객은 아니면 공백하고 내용을 넣으셔서 객은과 공백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true, false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값이 0일 때 객은 아니면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대로 푸는 게 아니라 함수를 보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열 결합이 나오면 하나씩 추가를 해서 하나씩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문자열 결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퍼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프로포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로포. 그래서 이거 문자를 넣어주면 프로포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로라는 함수는 영문자가 들어왔을 때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옛날에는 이 어퍼, 로, 프로퍼에 관련된 문자의 결합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거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2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에 보면 국가명이 있고 수도명이 있는데 국가는 모두 대문자로 수도는 모두 소문자로 변화하여 지역에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문자열 결합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수도 앞뒤로 가로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하는 게 총 4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는하시고 어퍼에 의해서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결합하는데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따옴표 안에 가로를 넣어서 가로로 시작하는 결합 작업이 돼요. 그래서 AND 하시고 가로 넣어주시고 또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AND를 계속 녹음하면서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수도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어퍼를 넣어주시고 수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AND 따옴표 가로 닫는 작업을 해주시는데 수식의 문자에는 항상 따옴표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어퍼를 썼어요. 모두 소문자니까 로우를 썼어야 되는데 로우 쓰시고 그 다음에 AND 따옴표 닫는 가로를 넣어서 문자열 결합 문제를 처리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쉬운 게 안 나오고 막 VLOOKUP의 문자열 결합 뭐 각각 함수에서 그냥 문자열 결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확인하시고 결합해서 확인하시고 결합해서 확인하는 형태 충분히 되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수도가 워낙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함수를 안 쓰고 그냥 붙여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함수를 쓰라 그래서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가 다 소문자로 돼 있어. 그래도 로우를 쓰셔야 돼요. 그 수도를 소문자로 바꿔서 결합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함수를 골라 쓰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 있는 무조건 내가 써야 돼요. 그걸 안 쓰면 빵점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죠. 근태와 시험이 모두 80점 이상이고 총점이 총점 평균, 요거 밑줄 치시고 총점이 총점 평균을 초과하는 사원들에게만 승진을 하는데 승진하는 사원들의 승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count if s와 전체 개수를 구하는데 count a를 쓰라 그랬네요. 그럼 count a는 범위 잡으면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count if s가 붙으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127개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조건은 항상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if 함수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어려운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얘는 count if, sum if, average if, 즉 if로 끝나는 함수에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점이 총점 평균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총점값이 있는데 이거 총점 평균을 내가 계산해서 초과해요. 이렇게 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이때는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 안에 입력하고 AND 연산자로 계산식을 결합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좀 까다로운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고 또 하나가 if 함수에 if로 끝나는 함수의 결과를 채우는 작업을 하면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90% 이상이
절대 주소예요. 아닌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절대 주소 유무를 보시는데 if 함수의 결과를 이렇게 채우는 작업이 나오면 절대 주소 유무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결과를 하나만 딱 넣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승진율을 구하세요 하고 채우는 작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태와 시험이 모두 80점 이상이고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총점 평균 값하고 총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 조건의 계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총점의 평균. 그러니까 총점의 평균이 170.43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붙으면 곱하기 100해서 표시가 되는 거니까 100분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근태가 80 이상이에요. 시험이 80 이상이에요.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 조건이 3개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순서 상관없이 다 AND 연산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연산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count if s를 넣어주시고,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average를 오려 두시고, 근태부터 안 하고 총점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총점이에요. 자, 총점을 초과하는, 그러면 여기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크다 하고 쓰시고 AND 하시고 에버러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근태가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 시험의 범위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 이렇게 탭키를 이용해서 내려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승진율을 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했어요. 그 전체 개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는 카운트 A니까 사람의 이름을 갖고 해도 되겠죠. 공백이 없으니까 부서명을 갖고 하셔도 되고 근태를 갖고 해도 되고 시험으로 하셔도 되고 총점으로 하셔도 되고 답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근데 여기는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카운트 A를 쓰니까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름도 되고 부서명도 되고 근태도 되고 시험도 되고 총점도 되고 답이 5개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총점이 총점 평균 초과하면서 근태와 시험이 80점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를 구하시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H로와 V로 스몰 라지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세요. 자, 라지와 스몰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라지는 범위를 지정하고 번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째 큰 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함수는 범위와 번째를 넣어주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H룩업, V룩업은 지금 많이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H룩업, V룩업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표로 따로 주어지질 않았어요. 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H룩업 찾기 참조가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통상 따로 표로 주어지는데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범위가 없으면 표에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특이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형에서는 여기에서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코드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값에서 고객 포인트를 뽑을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이 안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려는 값이 적립 포인트 중에서 가장 많은,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적립 포인트에서 찾으려는 값이 라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 코드는 위에서 밑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V룩업을 쓰라는 거예요. 그 라지와 V룩업을 쓰셔야 돼요. 넣어주시고 라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고객 적립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큰 수를 찾고 라지에 의해서 그러면 184,500이 나왔네요. 이 값에 해당되는 V룩업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지정하는데, 자 얘도 보시면 포인트 계산하는 셀 포인트가 한 개예요. 채우는 작업이 없어요. 그럼 절대 주소를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넣고 있으니까 그냥 넣으셔도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찾으려는 값의 범위에서 첫 번째가 숫자가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방법을 0을 쓰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코드 값이 SHP004가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라지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V룩업 찾기 참조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고 찾으려는 값을 확인하시고, 찾으려는 값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찾으려는 값을 구해서 쓰시면 돼요. 자, 5번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위크데이예요. 위크데이. 자, 위크데이 그러면 날짜를 넣어주고 방법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방법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키보드로 입력하다 보니까 방법이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11, 12, 13, 14, 15, 16, 17에 의해서 각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쓰는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0과 2를 지금 주로 쓰는 거예요.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1, 1, 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그래서 여기는 방법이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사용했으니까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험 일자의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 우리는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숫자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요일의 값을 구했어요. 요일의 값이 1부터 5 사이이면 1부터 5라고 봐야 돼요. 이면 평일, 6이나 7,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f 함수에서 true, false를 구하기 위해서
평일이에요를 판단하는 것은 요일의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 요일에 해당되는 평일과 주말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the weekday 놓으시고 위크데이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월요일부터 1번을 하는 2번 방식을 이용해서 요일을 구하시는데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아니라 5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true false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작다만 쓰고 너는 안 쓸래 그래서 여기다가 6 미만이에요 해도 정답이에요. 우리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true false를 구하시고 자,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평일 아니면 주말을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크데이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2번 방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하시는 거예요.